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와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처음에 제보를 받으실 때 정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그 2월 24일이죠. 그 신도시, 광명시흥 신도시를 정부에서 발표한 날, 그 저희 민변에 있던 한 변호사님이 그 제보를 시흥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셨습니다. 예. 원래 알고 있던 분이 아니고 전화로 제보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LH 직원이 그 시흥 신도시 발표된 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구체적인 필지를 하나를 제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 변호사한테 이제 떼보고 나서 이 상황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분도 이게 여러 사람이 그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을 막 조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 민변에 있던 변호사님들, 다른 선배 변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해서 그 얘기가 이제 참여연대까지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예. 제보를 받으시고 참여연대에서 이제 검증 작업에 나서셨을 네, 텐데요. 같이 검증에 같이 나섰고요. 나서실 때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여러 필지를 그때 같이 동시에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제보받은 건 한 필지였지만 이제 같이 이게 분할이 됐다가 이제 합병이 됐다 분할이 됐다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 필지를 저희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2018년부터 이게 2020년까지 거래됐던 필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LH 직원들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3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검증할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루 만에 사실은 이름들은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찾아지나? 이런 저희들도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워낙 LH 직원들이 이제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명이인들이 상당히 섞이지 않았나 이거를 저희들이 좀 검증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너무 근데 쉽게 찾아져서 고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름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발표하면 혹시 상당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서 이게 어떻게 거래된 건지 거래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봤는데 같은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다 대출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투자하는 수법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이제 예를 들어 거기 나온 그 직원들 명단이 있는 분들이 다 고기 같은 부서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 너무 노골적이라서 좀 놀라셨군요. 예, 깜짝 놀랐죠.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이제 그 상임 집행위원들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게 저 차명으로 된 거냐, 실명으로 된 거냐. 제가 실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차명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요새는 실명으로 하냐고. 아예 드러내놓고 한다는 부분 때문에 놀라셨군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약간 반개적인 질문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이 참여연대 하면 원래 좀 진보적인 어젠다를 끌고 온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보 정권이고. 근데 선거 앞두고 꼭 참여연대가 지금 저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어떤 의심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받은 분이 그 예를 들어 이거 저희가 안 하면은 다른 데도 제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앞뒤를 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고요. 그때 또 그게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가 그걸 묵혀두고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좌우면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참에 이건 털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여당과 정부의 지금은 아픈 부분이 될지라도 이게 약이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폭로 이후에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됐는데요. 지금 진척 상황이나 대책, 수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그 워낙 사건이 이제 의외로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대규모 조사와 수사로 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 이런저런 좀 잡음들은 있었지만 크게 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과도 하시고 또 이런 그 부동산 부패에 대한 개혁 이런 것도 직접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규모 수사단도 꾸려지고 또 이제 그거 관련된 제도적 개혁 방안도
여당뿐만 아니라 또 국회가 다시 합심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투기가 한두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이거를 드디어 이제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오히려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이나 수사 나오는 게 큰 방향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 강론에서는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구급 공무원 전체를 등록을 한다, 재산 등록을 한다든가. 네. 그런 강론에 있어서의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고위공직자만 해야 되느냐.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는 하급에서도 예. 하급 직원들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직무를 취급하는 분들 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공직사회에서 이제 이런 비리라는 게 꼭 직무를 그걸 하고 있는 사람만 벌이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이 방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이제 강력한 어떤 대처 방법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신고 등록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방에 크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어떤 재산 등록을 하는 데는 뭐 큰 방향에서는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큰 방향 국민들이 대부분 찬성하지 않겠네요. 국민들은 분명히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들의 분노만 생각하면요, 감정적으로. 투기는 모두 몰수해야 맞는데 변호사시고 하니까 소급 입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제안을 할 때 형사벌을 소급 입법하는 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도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형사벌을 소급 입법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가형으로서 이런 몰수 추징이나 또는 뭐 벌금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런 좀 강한 처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형사벌이 안 되면은 아주 이 투기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느냐?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향후로도 조세적인 수단, 그다음에 과징금 이런 것들로 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 걷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관련된 부분 있죠. 보상 것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한하고 이런 묘목 같은데 이렇게 일시적인 이제 나무 꽂아놓듯이 이제 그 밭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걸 보상해준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다 이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주 속 시원하게는 안 돼도 상당 부분 그분들한테 어떤 투기적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투기적 이익이 가지 않는 걸 넘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소급적으로 과거의 것을 이렇게 뺏는 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하고 향후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 부분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현행법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법으로는 이제 업무상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위반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래 누설하거나 자기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처벌이 가능하고 이번에 최근에 포천시에서 공무원 한 분이 또 구속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거는 혐의가 꽤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증거 같은 것들의 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구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원래 공급 대책, 공공개발 대책도 내놨었는데 신도시 자체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 입장은 어떠세요? 참여연대는 원래 이제 신도시 자체에 대해서 원래 찬성했던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과도하게 수요가 지금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좀 가라앉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제도들이 투기나 그다음에 집과 관련된 어떤 가수요들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도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요들을 이렇게 쉽게 금방 누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간신히 잡아놓은 어떤 이런
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공급 대책을 발표로 이거 갑자기 제거해 버리면은 다시 끌어넘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섣부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걸 철회를 하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지역은 민간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 불이익이 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 이런 어떤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오히려 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해나가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 대책의 근간은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뭐 말들이 많은데 법이 허용하는 한 검찰 수사는 최대한 하는 게 맞겠죠? 네, 맞겠죠.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경찰이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으니까 그거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맞다. 근데 거기에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수사한다. 이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근데 바뀐 법 내에서 검찰의 수사겠죠. 바뀐 법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해야 되니까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협력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김상조 실장 때문에 어떤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근데 참여연대 출신이시고 개혁을 평생 주장하셨던 분이고 근데 어떤 위선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사안에? 저희들이 그 참여연대 내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부글부글했습니다. 저도 뭐 그날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국민들한테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라고 법을 개정해서 바로 이제 코앞에 있는데 바로 이 법이 이제 통과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본인은 그 5% 상한제를 넘는 그런 부분하고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비판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김상조 실장이 15년 전에 그 참여연대를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그것 때문에 욕 먹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참 드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어떻게 거쳐가신 이력이 있으시니까 뭐 참여연대가 덤탱이를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